2017년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집필하기 전 성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노력해도 누구는 성공하고 다른 누군가는 실패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성공에 특정한 규칙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가난과 부자의 양극단을 경험한 김승호 회장은 많은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더욱 이런 궁금증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룬 성공과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공을 향한 길에 일정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공의 규칙을 발견했다고는 감히 말하지 못해도 적어도 최소한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책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담았습니다. 책에 나온 성공의 핵심 비결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목표 설정. 둘째, 올바른 시간 활용. 마지막으로 꾸준한 성장입니다. 지금부터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나오는 김승호 회장이 찾은 성공의 핵심 비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언제나 간절한 목표를 잊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책에는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김승호 회장은 모든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소득을 10배로 올리고 싶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꿔 소득을 10배로 올리겠다는 결심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돈 버는 일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돈을 얼만큼 벌고 싶은지,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성공하고 싶은지까지 명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미국 휴스턴의 스노폭스 첫 매장을 열었을 때 미국 지도를 벽에 붙이고 주요 도시마다 300개의 점을 찍었습니다. 그 300개의 점이 300개의 매장이 될 때까지 수년간 지도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매일 입력하는 이메일 패스워드를 매장 300개라고 바꾸어 끊임없이 목표를 머릿속에 각인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정말 매장 300개가 된 후 패스워드를 다시 변경하였습니다. 바로 매장 3000개로 말이죠. 이런 방법으로 현재 스노폭스 그룹은 전 세계에 4000여 개의 매장을 갖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승호 회장은 인생에 있어 정말 간절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100일 동안 소원을 100번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머릿속에 각인시키면서 수많은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100번씩 써라.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적게는 10,000개, 많게는 7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걱정이나 어제 했던 불필요한 생각들의 반복이라고 하네요. 김승호 회장은 그 수많은 생각 속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얼마나 머릿속에 각인시키느냐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간절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목표가 조금씩 현실화될 것입니다. 부자들의 두 번째 비밀은 특별한 시간 활용 방식입니다. 행복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시간을 쓸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주로 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미래에 살고 실패하는 사람은 과거에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깊이 고민하는데요. 한마디로 부자들은 시간을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이와는 반대로 사용합니다. 과거에 못한 일을 후회하거나 과거에만 연연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3년 전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하는 일과 수입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현재를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명언들을 소개해 주는데요.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랄프 에머슨의 말과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 존재한다. 우리는 내일 우리가 데려다 놓을 자리에 존재할 것이다라는 제임스 앨런의 명언도 소개됩니다. 또한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한다라는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말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세계 3대 미래학자인 리처드 왓슨 역시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라는 저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항에서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라운지에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붙잡고 열심히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반면 특등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창밖을 보면서 사색을 즐깁니다. 즉, 부자들은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들의 마지막 비결은 끊임없이 부의 그릇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수각 이론으로 부자의 그릇을 쉽게 설명합니다. 수각이란 주로 절 입구에 있는 물을 담는 돌을 말하는데요. 김승호 회장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이 수각에 비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다루는데 미숙하여 많은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거나 사라져버려 결국 망하는 일을 심심찮게 봅니다. 분명한 것은 부의 크기는 자신이 빚어놓은 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수각의 크기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에서 부의 수각을 키우는 방식을 완벽하게 습득해내야 돼요. 흔히 졸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어도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는 이유 역시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부의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수각의 크기를 키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수각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수각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물이 차더라도 가뭄을 대비해 사용하는 물을 조절해야 하며, 내보내는 물 역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원하는 것을 다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구매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이 버는 돈의 4분의 1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각의 물을 유지할 수 있어 부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고, 특히 위험이 왔을 때 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김승호 회장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난한 미국 노동자에서 수천억의 자산을 이룬 사람이 집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베스트셀러 1위 돈의 속성이 돈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다면,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에 대한 철학이 잘 담겨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이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부자이면서 불행한 사람도 만나봤고 가난하면서 행복한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가난이나 부는 행복의 기준이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돈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행복의 방법을 터득한 사람에게는 돈이란 어마어마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돈은 나에게 스스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줍니다. 돈은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나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족 간의 재정적 문제로 인한 긴장 상태를 쉽게 해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여러분도 부에 대한 철학을 이해한다면 진정한 부자가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난 나이가 너무 많아. 난 직장인이잖아. 난 가정주부인데 어떡해? 하지만 그 두려움을 좋은 에너지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카이로스 북클럽이 오늘도 부자 되는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